허리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는 10년 넘게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7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병원도 다녀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심지어 지팡이까지 쓰셨지만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의 자세를 꾸준히 실천하신 후 지금은 다시 새벽마다 공원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 특별한 자세와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정형외과,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허리, 무릎, 골반 통증으로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 자세를 처음 추천하게 된 계기는 72세 정남식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시다 퇴임하신 분으로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이면 정장을 차려입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셨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늘 자세에 고든 분으로 통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료실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허리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외상도 없고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것 같지만 몇 달이 지나자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아침 산책은커녕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 어르신은 평소와는 달리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다른 손엔 지팡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그냥 나이 때문인 거겠죠? 어떻게 해도 안 나아요. 병원 가도 약만 주고 물리치료도 시원찮고 진통제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아프고요. 이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숨이 턱 막혀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씀 사실 매일 듣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을 그저 노화의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저 참고 사시려 하세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 무심코 취하는 자세, 특히 앉는 자세나 잠잘 때 자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어르신의 허리는 전형적인 골반 후경 사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등은 구부정해지고 골반은 뒤로 말리며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척추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만성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르신은 의외로 운동도 잘하고 계셨고 식단도 균형 있게 챙기셨지만 문제는 앉는 자세였습니다. 퇴임 후 책을 많이 읽고 강의 준비를 하시느라 하루 대부분을 오래 앉아서 보내셨고 앉을 때 무릎이 들리고 골반이 뒤로 밀리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셨던 거죠. 이 자세가 허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렸고 그 해결책으로 제가 알려드릴 정형외과 루틴 중 첫 번째인 벽 밀기 자세를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하셨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9분만 해보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자세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뻐근함이 줄고 걸을 때 느낌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세 교정을 위한 두 번째 동작도 함께 권해드렸고 어르신은 성실히 따라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정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지 않으셨고 허리도 눈에 띄게 펴져 있었죠. 요즘은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옵니다. 어제는 손주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허리 펴졌어요? 어깨도 넓어졌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밝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예전처럼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시게 되었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의 며느리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아버님이 요즘 표정도 밝아지고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시다며 방에 누워 계셨는데
요즘은 먼저 산책 가자고 손주 손을 잡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환자의 회복은 단지 통증의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의 질이 회복되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정남식 어르신의 이야기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넘어 정확한 자세 하나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고 그 첫걸음은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정 어르신처럼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저는 이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지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실제로 허리 통증의 핵심 원인은 나이보다는 자세와 생활 습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익숙해진 생활 방식, 즉 좌식 문화, 방바닥 생활, TV 보면서 장시간 허리 굽히는 자세, 낮은 좌식 소파나 이불 생활은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중년을 넘기고 근육과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통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엉덩이 근육과 복부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뻐근하거나 땡기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환경은 허리에 불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바닥에서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는 허리를 구부리게 만들고 정강이 아래쪽으로 체중이 실리며 골반의 정렬을 흐트러뜨립니다. 식사할 때도 의자보다 방석 위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등이 굽고 결국엔 척추와 디스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원에서 침 맞았는데도 낫질 않아요. 약은 먹을 땐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아파요.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효의 문제라기보다 통증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세라는 근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약이나 침은 일시적인 완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허리 통증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자세는 무릎 통증, 골반 불균형, 어깨 결림, 심지어 만성 두통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반이 기울어지면 무릎 관절에도 비정상적인 하중이 가해지고 걸음걸이에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목까지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허리 아프다고 오셨던 분들이 몇 주 후 이상하게 어깨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시큰거려요 라고 말씀하시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허리는 단순히 한 부위의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결정짓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MRI 찍고 디스크 수치 보고 약 처방하거나 물리치료 몇 번 권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각종 스트레칭, 마사지 기구, 요가 동작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그걸 따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관절이 굳어 있거나 무릎이 불편하거나 손목에 힘이 없는 분들께 바닥에 엎드려서 허리 젖히는 자세나 코어 강화, 플랭크가를 시키는 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다가 허리가 더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죠.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에게 좋은 동작이 아니라 노화된 근육과 관절에 맞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년간 이런 현실을 고민하며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고 무엇보다 효과가 확실한 정형외과 자세 루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릴 이 자세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고 병원에서도 물리치료 초기에 자주 쓰이는 원리입니다.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지만 허리 아래쪽의 무게를 벽에 지지하게 하고 골반과 허리의 중립 정렬을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낮에는 활동량이 적어지고 저녁엔 통증이 심해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자세는 밤에 하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자리에 누워 천천히 시행하면 몸에 무리가 없고 수면의 질까지 높여준다는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병원에선 안 가르쳐 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은 환자 한 명당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고 일일이 일상 루틴까지 교육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스스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약은 복용만 하면 되지만 자세는 본인이 직접 움직이고 실천해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정한 치유는 스스로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화면 앞에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허리 통증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그 근본엔 나이도 질병도 아닌 오랜 습관과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치려면 거창한 장비나 고가 치료가 아닌 단 하나의 정확한 자세와 그를 꾸준히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남식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곧 정형외과에서 실제 사용하는 비밀 자세와 누워서 따라만 해도 허리가 가벼워지는 자가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만 가르쳐 드리던 특별한 취침전지압 루틴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소중한 건강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벽다리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정형외과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 골반 중립 정렬의 기본 루틴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제가 진료한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서 가장 빠르게 통증 완화를 느끼셨던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자세는 누구나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기구도 거창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용한 공간, 그리고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척추 아래쪽에 부담을 줄이며 뭉쳐있던 허리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한 분들께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바닥처럼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누워주세요. 가능하다면 요가 매트나 이불 한 장 정도 깔아주시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다리를 천천히 들어 무릎을 직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벽에 발바닥을 붙여주세요. 이때 무릎은 약간 벌려도 괜찮고 발 뒤꿈치가 벽에 단단히 닿도록 합니다. 엉덩이와 벽 사이의 간격은 약 15m가 적당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너무 멀면 자세의 효과가 떨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팔은 편하게 배 위에 올리거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로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며 5분 정도 유지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땐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땐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호흡법은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허리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를 과하게 펴려고 하거나 무릎 각도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한 상태에서 중력을 활용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 허리에 무리가 많았던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반복하시면 허리가 점점 편안해지고 자세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 자세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허리 아래쪽, 특히 요추 4번과 하원번 부위에 집중되어 있던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과하게 굳어있던 골반 주변 근막이 풀어지게 됩니다. 셋째, 다리를 벽에 붙이고 있음으로써 혈액순환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게 되고
다리 붓기나 저림 증상까지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식 호흡을 병행함으로써 폐 하부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호흡의 깊이가 깊어지며 수면질이 향상되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몇몇 환자분들이 이게 진짜 도움이 되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일어나서 허리 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잠이 더 깊게 오고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즘 허리 안 아프냐고 물어봐요. 이런 피드백은 단순한 통증 완화 그 이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통증에서 벗어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뀌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게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복부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자세를 시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요통 중에서도 급성 통증, 즉 갑자기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며칠간 휴식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오래 하지 마시고 3분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다리가 저리거나 어지러운 경우는 무리하지 말고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과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시간대, 하루 2번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5분만 투자해도 한 달 후엔 몸의 변화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벽이 없는 경우엔 침대 위에서라도 비슷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발을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자세는 약처럼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며 몸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세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5분씩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언젠가 고통 없이 걷고 눕고 일어설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저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벽다리 자세는 수술 없이, 약 없이 허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남식 어르신도 수많은 어르신들도 이 한 가지 자세로 통증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반복하면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허리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위한 9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자세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 중에서 저는 항상 정순애 할머님 이야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할머님은 올해 75세로 전라도 광주에서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떡볶이 소스를 만들며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일하셨던 덕분에 허리와 무릎이 점점 굳기 시작했고 결국엔 병원 진단 결과 요추 내번 경증 협착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냥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권할 뿐이었고 치료를 반복할수록 더 피곤하고 지친다는 느낌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님은 이젠 그냥 참고 살다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보내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 루틴을 알게 되셨고 마침 저에게 진료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할머님은 허리를 곱게 펴지도 못하셨고 앉은 자세에서도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잠깐만 걸어도 허리부터 무릎까지 전기가 흐르듯 아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자세 문제였고 골반이 완전히 뒤로 말려 허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죠. 제가 벽다리 자세를 권해드리며 하루 5분씩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님은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되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은 3주 뒤였습니다. 그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은 예전보다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깨는 일도 적어졌고 무릎도 덜 시큰거려요.
가장 좋은 건 손녀가 저보고 할머니, 요즘 허리 안 아파 보여서 좋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시며 할머님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후 할머님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벽 다리 자세를 빠뜨리지 않으셨고 낮에는 제가 추가로 알려드린 간단한 골반 스트레칭도 병행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이젠 시장도 직접 다녀오시고 버스를 탈 때 계단을 오르는 것도 부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장사를 해볼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파서 잃어버렸던 일상과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그분께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삶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순의 할머님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박용태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 농사일을 취미로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굽고 다리가 저려서 땅을 밟는 것조차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르신은 그 대신 제 루틴을 택하셨습니다. 하루에 고작 9분, 내 몸에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자세, 루틴은 1개월째 허리 통증을 절반 이상 줄여주었고 3개월이 되었을 땐 어르신이 다시 밭일을 나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지팡이 없이도 멀리 걸어요. 손자가 저한테 할아버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9세 김미자 어머님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시며 늘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으셨던 분인데 허리 디스크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잠자는 것조차 괴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매일 드시고도 통증 때문에 새벽 3시에 자주 깼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제 루틴을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한밤중에 안 깨고 자는 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제 몸을 챙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요. 예전엔 그냥 버티기만 했는데 이젠 살아가는 재미가 다시 생겼어요. 이 말을 하시며 어머님은 자주 웃으셨고 목소리도 점점 힘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통증 완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품격을 되찾는 변화입니다. 누군가는 손주 손을 잡고 산책을 다시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잠자리를 평온하게 맞이하게 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감 있게 외출을 준비하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치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일 단 5분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정확한 자세로 하루를 정돈하는 그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순의 할머님을 포함해 지금 이 영상을 본 수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에서 지금 해보자는 결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4-5분 한 번만 따라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분명히 몸이 전해주는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벽다리 자세는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핵심 루틴이지만 보다 효과적인 회복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변형하거나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일상 기능이 회복되며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릎 통증이나 골반 통증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에서도 권장하는 2번째와 3번째 자세, 그리고 이 루틴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수년간 적용해온 것으로 특별한 운동기구나 체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바로 의자 골반 조정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거실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 TV를 보시거나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세가 대부분 골반을 뒤로 밀어내고 허리를 구부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S곡선이 무너지고 엉덩이 근육이 눌리며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합니다. 등바디가 있는 단단한 의자에 앉으신 후 엉덩이를 최대한 등바디 쪽으로 밀착시키고 무릎은 엉덩이와 같은 높이로 유지합니다. 이때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허리 뒤에 넣어 골반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이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씩 이 자세로 앉는 습관만 들이셔도 기존에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던 앉은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허리 통증의 30%가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앉는 시간을 치료 시간으로 바꾸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누운 상태 골반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이 자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장 좋은 동작으로 골반의 좌우 비대칭을 완화하고 고관절과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어깨는 바닥에 고정시킨 채로 시선은 무릎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을 왼쪽으로 넘긴다면 고개는 오른쪽을 바라보며 왼쪽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가볍게 눌러주는 식입니다. 이 상태로 30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하루에 저녁마다 5소 5분씩만 해줘도 골반의 좌우 균형이 맞춰지고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근막의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훨씬 깊은 수면과 아침 기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자세는 아침보다도 저녁 또는 잠들기 30분 전에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자세를 완화시켜줍니다. 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이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션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앉는 자세나 누울 때 자주 사용하는 쿠션이나 베개 하나만 잘 활용해도 허리에 가는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을 때 허리 뒤쪽에 살짝 받쳐주는 작은 쿠션은 척추와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허리 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잘 때 옆으로 누우시는 분이라면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만으로도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고관절 통증이나 허리 한쪽이 땡기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팁은 온찜질과 함께 병행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심할 때 차가운 찜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노화로 인해 혈류가 떨어진 허리 통증에는 온찜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을 실행하기 10분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허리 아래에 대주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자세 유지가 더 편해지고 루틴 효과도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나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이 온찜질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팁은 하루 루틴화하기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루틴으로 만들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기상 후 5분, 벽다리 자세, 점심 후 5분, 의자 골반 자세, 취침 전 5분, 골반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에 총 15분만 투자해도 허리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자세 균형과 에너지 회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되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가지 동작만 하셔도 좋고 익숙해지면 점차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TV 보시기 전 라디오 들으시면서 혹은 손주들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손주와 함께 자세 챌린지를 하며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과 팁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일매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작지만 정확한 실천으로 허리가 다시 곧게 펴지고 통증 없이 웃으며 걷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자세, 루틴과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리는 다시 펴질 수 있고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벽다리 자세, 의자 골반 조정, 그리고 누운 상태의 골반 비틀기 스트레칭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복원 루틴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루에 5분씩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고 손주들과 손을 잡고 걷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참고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작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벽에 붙이고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며 몸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예스분, 오늘 하루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루틴과 실제 환자들의 회복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허리, 무릎, 골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